자, 칠판을 좀 볼게요. 오늘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서 쭉 한번 들어보고 문제 풀 때 같이 풀 거예요.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저 별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만 배우는데 네 가지만 써놨죠. 그죠? 네 가지 써놨습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서 뭐 하나 딱 집어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별 하나를 소환해 볼 겁니다. 별이 뭐지? 별. 반짝반짝. 그건 작은 별이고요. 자, 별이 뭐죠? 별의 정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별이라고 해요. 그러면 태양은 별이 맞죠? 스스로 빛을 뿜어냅니다. 지구는 별이야, 별이 아니야? 아니야.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푸르게 빛나는 겁니다. 근데 동화책 제목 중에 지구별 이야기 뭐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는 예를 들어서 태양계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있는 전체를 태양계라고 하잖아. 태양계 안에는 별이 몇 개 있을까요? 정답. 하나밖에 없죠. 태양밖에 없는 거야. 그잖아. 태양만 별이고 나머지는 다 행성이잖아.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전부 다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태양계의 별이 몇 개냐 그러면 태양계 엄청 많은 것 같은 이름 많죠. 태양 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태양 밖에 없어요. 태양계에는 별이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 누구? 너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별이 뭔지 알았습니다. 별. 이제부터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하늘에 있는 별을 상상할 거야. 깜깜한 밤이야 지금이. 상상해야 돼. 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보이나요? 안 보여? 상상력이. 하늘에 별이 있다고 상상할게요.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 왜냐면 도시는 좀 밝아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이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좀 깜깜할 때 하늘을 보면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다라고 먼저 상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있는데 저 별은 가까이 있네. 저 별은 멀리 있네. 저 별은 더 멀리 있네.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니 없니? 몰라요. 그냥 하늘에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네. 쫙 박혀 있어요. 누가 멀리 있고 누가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잠깐 보면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관측해요. 6개월 정도 관측을 해야 정확하게 저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관찰하면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시차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요. 시차. 이게 시간차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연필이죠. 연필을 들고서 멀리 손을 뻗어가지고 칠판에 지금 여기 칠판 곳곳에 X표를 좀 쳐놓을게요. 칠판 곳곳에 칠판 곳곳에 있는 X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다 두고서 왼쪽 눈을 감고서 얘를 쳐다보고요. 얘는 가만 놔두고 오른쪽 눈만 뜨고서 쳐다보는 거야. 그럼 칠판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가만 놔두고 눈만 딱 바꿔. 눈만 딱 바꾸면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는 거야? 해봐. 얘가 땅땅땅땅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네. 움직이는 거 봤어요? 네. 내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지? 얘는 가만 놔두고 눈만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잖아. 그죠? 이걸 시차라고 해요. 눈과 눈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방향하고
이렇게 보는 방향하고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밑줄 좀 긋고 시작할게요. 시차의 정의입니다.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겉보기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를 각도를. 너무 어렵죠? 그냥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 자, 눈이 왼쪽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얘가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완전 웃긴 거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아까 이렇게 했잖아. 땡겨. 눈앞으로 땡겨. 땡긴 다음에 똑같이 해봐요. 이만큼씩 움직여요. 맞아? 칠판에 여기 있던 게 일로 움직입니다. 더 움직여요. 맞죠? 아까는 이만큼씩 움직였다면 지금은 움직이죠. 맞아요? 이 녀석의 거리가 가까우면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시차의 특징인데 시차를 이용하면 별과 나 사이의 거리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별이야. 지금부터 별이야. 별이고 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별이 멀리 있는 별이라면 이렇게 바라볼 때와 이렇게 바라볼 때 이만큼 움직이겠죠. 근데 별이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별을 바라볼 때 내가 눈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차의 정의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여기를 공전하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반대쪽을 공전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야. 얼뜨 알죠? 얼뜨 몰라요? 얼뜨. 쌤이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발음이 좀 구려요. 얼뜨. 얘는 선. 그죠? 선 알아? 선? 선 본다 그러잖아. 아닌가? 선 본다. 선 본다. 얼뜨. 자, 이제 볼게요. 멀리 있는 별이 있다고 칠게요. 안녕? 멀리 있는 별은 되게 슬퍼. 그래서 별의 이름이 이야. 무슨 별이야? 이별. 엄청 슬픈 별. 이별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별이. 그럼 하늘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하늘이야. 하늘에 별이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공간을 참고로만 알고 있어요. 천구라고 해요. 천구. 하늘에 별들이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를 인위적으로 그냥 천구라고 하자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별은 저기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에서 각각 볼 거야. 1번 위치를 지금 몇 월 달이냐? 1월이죠. 1월 달이 여기 있다고 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7월 달이죠. 7월 달에는 여기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1월 달에 지구에서 저 이별을 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서 관측하는 거니까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별을 보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별을 보면은 이별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다시. 그래서 얼마큼 움직인 것처럼요? 이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서 전제되는 게 있죠. 나는 움직이는데 저 별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있죠? 별이 진짜 안 움직일까? 별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모르겠죠. 자,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봅시다. 여기 요 책상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개미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움직이고 있어. 안녕 개미? 움직이고 있어. 그럼 가까이서 보면은 개미가 움직이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보일 거니까 움직이는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개미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움직여. 개미 어지러워. 개미가 막 자기 혼자 막 돌면서 크게 막 돌고 있단 말이야. 뭘 상징하는 걸까? 자전과 공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가까이서 본다면 움직이는 게 보이겠지. 그런데 이 책상을 가까이서 보지 않고요. 63빌딩이나 저 롯데월드 타워 위에 올라가서 이걸 쳐다볼 거야. 어떻게 보일까? 이 책상 자체가 점으로 보이겠지. 그럼 점 위에서 움직이는 개미도
그냥 점으로 보이겠지? 맞아요? 맞나요?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냥 점으로 보이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저 별은 그 나름대로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하고 있어. 별은 실제로는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멀어, 우리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이 개미처럼. 이해돼요? 그래서 별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별은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보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왜? 별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고정시켜 놓고 지구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각도가 생겨서 각도, 요 각도. 이 각도를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그럼 가까이 있는 별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가까이 있는 별. 가까이에 있는 별이 있어. A별. 자, 가까이 있는 별이든 멀리 있는 별이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월 달에 관측했을 때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앵글 아웃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나와서 바로 여기에 A라는 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때요? 각도가 엄청 더 크죠? 시차가 엄청 커지는 거야. 얘는 이만큼의 시차죠. 시차가 훨씬 커집니다. 그죠? 얘는 시차가 시차야. 그죠? 아까는 시차. 얘는 시차. 괜찮은 거지? 자,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은 시차가 작고요. 가까이 있는 별은 시차가 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실험이야. 멀리 있는 별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작은데 가까이 있는 별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큰 거. 그걸 여기다 적용한 겁니다. 각도가 큰 녀석이 있어. 저 별을 관찰해보자. 띡띡. 시차가 엄청 큰데? 저 별은 가까이 있나 보다. 저 별도 한번 관찰해. 저 별 관찰해보자. 6개월 동안 관찰해봤더니 시차가 요만해. 진짜 멀리 있는 별인가 보다.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별들이 쫙 박혀있으니까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멀리 있는지 몰랐잖아. 근데 6개월 동안 관찰을 하면은 딱딱 움직이는 시차를 분석해서 뭘 알 수 있다?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차란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연주 시차는 뭐냐면 그냥 반 자른 거야. 시차를 반 자른 거야. 시차를 반 자른 걸 연주 시차라고 해요. 다시 이거를 반을 툭 자른 요값을 연주 시차. 얘도 요값을 툭 자른 요값을 연주 시차입니다. 시차가 크면 연주 시차도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구할 때는 자, 정리할게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는 잘 봐. 시차가 크면 가깝죠. 가깝다는 건 숫자가 작은 거야. 시차가 작으면 거리가 멀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 이거 손가락 봐봐. 시차가 커. 가까이 있는 거야. 그죠? 가까이 있다는 거리가 짧은 거니까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시차가 작아. 그럼 멀리 있는 거야. 반비례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와 시차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우리 연주 시차도 시차와 비례하니까 연주 시차에 반비례한다 라고 구해내게 됩니다. 연주 시차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단위가 써있어요. 책에 봐봐. 책에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 라고 써있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단위를 좀 알려줄게요. 단위.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위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으면 원은 여기부터 그 다음 여기까지 전체 몇 도예요? 각도가 360도죠. 360도. 360도를 360등분하면 몇 도가 나와요? 1도 나오죠. 1도. 얘를 1도라고 해. 1도. 잘 들어.
1도. 1도를 또 60등분해요. 1도를 60등분하는 거야. 1도를 60등분하면 뒤따 조그만 거 아니야? 뒤따 조그만 거. 뒤따 조그만 요각도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1분이라고 한다. 1분. 1분이라 불러요. 이걸 1도라고 하잖아. 1도를 60등분한 값을 1분이라고 불러요. 우리 60초가 1분이잖아. 그 분이 아니야, 이거는. 그 분이 아니야. 다른 분이야. 저 분 말고 요 분인데, 아무튼. 저 분은 무슨 분이냐면은, 각분이라는 각분. 우리가 시간의 분이 아니라, 각을 나눈 분이라서 이 분을 각분이라고 불러요. 각분. 각분. 각분 써야 돼. 그 각분 아니고 각분이야. 각분. 자, 완전 더 웃긴 거. 이 각분, 1분을 또 60등분해. 완전 조그마겠죠? 완전 조그만 그거. 1분을 또 60등분해서 또 나온 그 값을 1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1초. 당연히 이거는 각초가 되겠지. 1초라고. 그래서 1도, 1분, 1초가 천문학에서 각분, 각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1초란 뭐다? 1초란 1도라는 각도를 60등분하고 또 60등분한 거니까 3600등분한 거 아니야? 나는 60등분 한 거에 대한 또 60등분이니까. 맞죠? 그래서 엄청 작은, 어쨌든 굉장히 작은 각도, 엄청 작은 각도가 1초야. 1초라는 각도라는 거야. 연주시차를 어느 단위까지 하고 있어? 초단위까지. 초단위까지. 그래서 이 초단위까지 해서 이거분의 1을 하면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별까지의 거리에 또 단위는 이상한 단위가 나와있죠. PC방, 그죠? PC라고 써있죠. 이 PC라고 읽지 않고요. 자, 따라합니다. 파섹. 이거를 읽을 때 파섹이라고 읽어줍니다. 파섹. 이 파섹이라는 단위가 또 뭔지 잠깐 설명할게요. 파섹은 뭐냐면요. 광년이라는 광년. 따라서 광년이 뭐냐면 영어로는 light year, ly라고 쓰는데, 자, 빛이 엄청 빠른 거예요. 빛의 속력으로 1년을 가. 대박 멀리 가죠. 그게 1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1년 간 거리. 그게 1광년이야. 엄청 멀겠죠. 근데 3.26광년. 뭔 소리야?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거리야. 엄청 멀죠. 그걸 1파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약속한 어떤 숫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단 받아들여주는 수밖에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암기법이 하나 있죠. 3, 2는 6. 구분할 줄 알죠? 3, 2는 6, 3.26광년이 1파섹입니다. 1파섹.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요 P2E 아주 슬픈 별, 이별의 연주 시차를 구해봤더니 2초야. 2초면 저 2라는 별에 이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리는 얼마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파섹인데,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연주 시차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다시 말해서 0.5 파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라는 별은 0.5 파섹이라는 거리에 있구나. 광년으로 따지면 1. 되겠죠. 이거 반자름 되겠죠. 수학 못해서 그래요.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3.16광년을 반자른 0.5 파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라는 별은 연주 시차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크죠? 설정을 얼마로 해볼까? 설정을 얘가 2파섹이니까 얘는 한 20파섹? 20초? 20초 정도로 키워볼게. 20초면은 자, 이것도 그려보자. A라는 별. 퀘스천. A라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A라는 별의 거리는 그 파섹으로 구할 텐데, 자, 연주 시차분의 1. 연주 시차가 얼마? 20초죠? 20초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거리가
20분의 1이니까 0.05 넘어져. 0.05 파섹. 다시 말해서 얘 파섹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보여요? 훨씬 가까이 있다. 얘보다 몇 배 가까이 있다? 10배, 10분의 1배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치?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보다 몇 배 가까이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시차라는 개념이 뭐고, 그래서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 인류는, 사람들은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저 방법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처음 배웠지만 인류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근데 3번 봐봐. 3번. 근데 연주시차, 바로 요 연주시차 측정의 한계점이 있어.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 있다면 연주시차가 너무 작을 거 아니야. 연주시차가 너무 작으면 또 이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만 구할 수 있다? 밑줄짝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만 이 연주시차 측정법으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만 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은 또 이 방법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 아까 얘기했었죠? 별은 너무 멀리 있으면 봐봐, 생각해봐. 별이 굉장히 멀리 있어서 이 정도에 있어. 이 정도 별이 완전 우리가 설정했던 천구상에 거의 가깝게 붙어있어. 얘들 C별 여기 C별 있습니다. 욕한 거 아니야? C라는 별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봤을 때 각도나 여기서 봤을 때 각도나 시차가 있어 없어? 그냥 거기 박혀있는 거. 시차가 없습니다. 시차가 없으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거리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연주시차 측정법으로 모든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별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네 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어요. 자, 1번 끝. 이제 2번을 할 겁니다. 벌써 4분의 1이 끝났어요. 그죠? 자, 살짝 기지개 한번 펴고요. 뇌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기지개 피면서. 피 공급하고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별의 밝기와 거리. 별의 밝기 먼저 할게요. 별의 밝기. 자, 여기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이름을 뭐라고 할까? H별. 하음이별. H별이야. H별. H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100으로 설정해 볼게요. 100. 100이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 100의 에너지 뿜어내고 있습니다. 설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짐에 따라서 별빛이 퍼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별빛이 퍼지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으로 퍼져 나갈 겁니다. 그때 여기 이 공간, 여기에 쌤이 서 있어. 그러면 100의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쌤 몸 전체를 감싸죠. 그래서 쌤이 받는 전체 에너지가 얼마다? 100입니다. 내가 받는 에너지가 얼마다? 100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대로 쫙 받고 있는 거야. 내 몸 전체가. 근데 거리를 2배만큼 멀게 해볼게. 거리가 이만큼이었을 때는 100의 에너지 받는데 거리를 2배만큼 딱 멀게 하면 봐봐. 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공간이 이만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4배가 돼요. 자,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책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공간이 2배만큼,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지면 공간이 4배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쌤이 이 중에서 어디 서 있다? 한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쌤이 받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4분의 1. 25밖에 못 받아요. 내가 받는 에너지는 25밖에 안 돼. 에너지가 얼마로 준다?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에너지가 4분의 1로 준다는 건 제가 어둡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1번 위치에서는 엄청 밝아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2번 위치했다고 보면은 좀 어두워졌어. 아까보다 얼마나 어두워? 아까보다 한 4분의 1밖에 안 보여. 그지? 25밖에 나한테 에너지가 안 오니까. 그지? 아까보다 4분의 1 밝기로밖에 안 보여. 되게 어두워졌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자, 거리가 이제 R일 때 2배니까 2R 쓸게요. 2배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3배만큼 늘려보자. 3배. 이 정도? 거리 3배. 거리를 3배만큼 늘리게 되면 공간이 얼마나 커지냐면 공간이 짠 커집니다. 몇 배 커져? 9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여기서 있는 거지? 내가 받는 에너지는 얼마가 돼? 9분의 1밖에 안 9분의 1. 그러니까 100에 대한 9분의 1밖에 에너지를 못 받습니다. 그럼 9분의 100밖에 안 되겠죠? 9분의 1의 에너지밖에 안 받아요. 다시 말해서 3번 위치에 딱 왔을 때 별의 밝기는 어떻게 돼요? 더 어두워. 엄청 어두워져. 엄청 어두워져. 그죠? 아까 처음에 봤을 때보다 9분의 1로 어두워지니까 엄청 어두워지는 거야. 자, 이게 거리와 별의 밝기의 관계입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져. 내가 멀어져. 멀어질수록 별은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별이 어두워진 거야? 실제 별이 어두워진 건 아니지. 실제 별은 계속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데 내가 멀어짐에 따라서 별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죠? 그럴 수 있겠죠? 쌤이 지금 되게 하얗잖아, 얼굴이. 세뇌가 안 되네. 키도 엄청 크고 막 하얗잖아. 기침해? 근데 자꾸 나로부터 멀리 가면은 좀 어둡게 보일 거 아닙니까? 방해하네요.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좋은 이해가 아니었네요. 좋아요. 다시 할게. 이 형광등이 있어요. 지금 되게 밝게 보이지만 되게 멀리 멀어지면은 어둡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어둡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리가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자,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나면 밝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 되죠. 그죠? 거리가 2배 늘어나면 그럼 거리가 3배가 되면요. 밝기는 9분의 1 되죠. 어떤 규칙이 안 보이나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이거에 제곱한 다음에 역수치하면 돼요. 이게 밝기가 밝기. 그래서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있죠?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다 써있는 게 바로 저 얘기예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야. 별까지 거리가 2배가 되면 그거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밝기는 4분의 1 되네.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분의 1이겠네. 문제! 거리가 4배가 되면요. 그렇죠. 16분의 1로 밝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 천재인데. 수학 좀 하네요.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뭐라게. 자, 이게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입니다. 2번 끝났어. 간단하죠.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이 관계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30분 지났나요? 자, 이제 좀 웃긴 얘기를 할 건데, 자,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별의 등급.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칩시다. 고등학생 되면은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서로 1등급 받으려고 막 경쟁을 해요. 1등급. 1등급이 좋은 거야? 9등급이 좋은 거야? 1등급이 좋은 거죠. 별의 밝기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1등급이 밝은 별이야. 9등급은 엄청 어두운 별이야. 이해됩니까? 1등급이 밝은 별이야. 숫자가 1이잖아.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밝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얘가 100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잖아. 얘가 1등급 별이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서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얘가 9분의 100밖에 안 보여. 내가 에너지가. 그럼 제가 1등급으로 보일까? 아니야, 되게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9등급으로 보여. 예를 들어서 9등급으로 보이는 거야. 자, 밝기가 줄어드니까 등급은 커지죠. 다시 밝기가 줄어들면 등급이란 숫자는 커지는 거야. 숫자가 커. 와, 9등급이야! 엄청 밝은가 보다. 이러 안 되죠. 9등급이야! 엄청 어두운가 보다. 이렇게. 1등급이야.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엄청 밝은 별이야.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을수록 엄청 좋은 거다. 어떻게 기억해라? 우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1등급이 좋은 거니까 1등급이 밝은 별이다 라고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별의 등급을 계속 매기는 건데 일단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만 기억할게요. 자, 1등급이 있고요. 2등급 별이 있고요. 3등급 별이 있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 별까지를 이렇게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써놓을까요? 어디 써놓을까? 별의 등급을 처음으로 매긴 사람. 우리 곁가지 5번에 별의 등급이라고 써있죠? 거기다 써놓을게요. 히파르코스! 네? 써줄게요. 히파르코스. 어떤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코스 요리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별한테 등급을 매긴 거야. 쟤는 1등급 별이야. 쟤는 어둡네. 6등급 별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등급 별과 6등급 별 사이에 요 별의 밝기가 잘 들어. 별의 밝기가 몇 배 차이 난다?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6등급 별이 밝기가 1로 관측된다면 1등급 별은 100으로 관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의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게 몇 등급 차이다? 5등급 차이입니다. 1등급과 6등급, 5등급 차이죠. 5등급 차이가 밝기 100배를 가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5등급 차이가 100배의 밝기가 있어요. 5등급 차이가 100배의 밝기가 있어요. 우리 책에도 6등급과 1등급 해서 1등급이 밝다, 6등급이 어둡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므로 5등급의 차이가 있다. 5등급의 차이가 나면은 5등급이 차이 나면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수별이죠. 성수. 엄청 밝을까? 엄청 어두울까? 중간. 밝아요. 고마워요. 네. 성수가 누군지 알아요? 쌤. 내가 성수예요. 성수별 있습니다. 엄청 어두워요. 쌤 얼굴처럼 굉장히 어둡습니다. 엄청 어두워. 그럼 몇 등급이야? 6등급. 6등급 별이야. 별로 엄청 어두운 별이야. 이 녀석의 밝기가 10 정도의 밝기를 가진다라고 설정을 해볼게. 밝기가 10이야. 그죠? 근데 엄청 밝은 별이 관찰됐어. 엄청 밝은 별. 무슨 별이 할까? 하늘에 떠있는 별이니까 하늘별 할까? 네. 아니야. 너 얘기한 거 아니야. 하늘에 떠있는 별. 네. 어때? 네. 하늘별. 자, 하늘별이지, 하늘별. 하늘별 엄청 밝아. 엄청 밝아서 엄청 밝은 것처럼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거려. 그죠? 엄청 밝아. 몇 등급? 1등급. 네. 1000등급?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이름이라고 1000등급하고 막 1등급. 선생님 완전 어두운 거 아니야? 야 그냥 근데 1000등급이 어두운 거지. 엄청 어두운 거지.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춘 거구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네요. 1000등급. 별의 아니 저 밝기만 아니라며요. 너 아닌데. 갑자기 이입했어. 미안해. 자, 1등급 별이 있어요. 굉장히 밝겠죠? 그럼 6등급 별의 밝기가 10이라고 한다면 1등급 별의 밝기는 실제 얼마일까요? 1000이죠. 100배 차이 나네. 100배. 밝기가 얼마다? 10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등급 4. 이상 저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성수별보다 약간 밝은 별이 있어요. 약간 밝은 별. 오늘
좋아요. 맨 마지막에 온 도율별. 도율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얘는 몇 등급이면 5등급이에요. 자, 우리 계산을 해보면 알겠는데 이게 5등급이 100배 밝기 차니까 계산을 해보면 1등급의 차이가 나타나면은 별의 밝기는 2.5배의 밝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5등급이 그러니까 5등급이니까 5등급은 2.5배가 5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100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이가 나타나면은 100배 밝기가 나타나. 1등급 차는 2.5에 얼마? 1등급 차는 2.5에 1제곱이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할 숫자가 되게 많아요. 5등급의 차이가 100배 밝기 차래.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1등급마다는 2.5배의 밝기 차가 나타난대 라는 겁니다. 그럼 도율별은 밝기가 얼마일까요? 이거의 2.5배니까 25라는 밝기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거야. 25. 5등급은 25의 밝기를 가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1등급 차이가 2.5배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2등급 차는요. 우리 곁가지 4번에 정리해서 써놨어요. 2등급 차는 6.3배, 3등급 차는 16배, 4등급 차가 40배, 5등급 차가 약 100배 정도가 나타난다고 써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대부분은 1등급 차 또는 4등급 정도의 3등급 차, 뭐 이렇게 딱 6.3배 이런 거 안 나오고 딱 정수배로 떨어지는 것들만 물어보니까 차차 알게 될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건 5등급 차를 딱 주고서 얘와 얘는 몇 배 차이 나냐,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1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되게 좋은 예를 잘 들었네요. 좋아요. 히파르코스가 이걸 정했어요. 그러면 문제 1등급보다 더 밝아. 어떻게 할까요? 0등급이 있습니다. 0등급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별 보니까 1등급보다는 밝은데 0등급보다는 좀 어두워. 어떻게 할까요? 0.5등급. 소수점도 존재합니다. 근데 소수점에 대한 부분들 또는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등급도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우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별을 1등급부터 6등급으로 잘라놓은 아저씨가 있더라. 히시 아저씨, 그죠? 파르코스 아저씨, 그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별의 밝기를 처음으로 정한 아저씨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리 한 7분 정도 쉴게요. 20분에 시작할게요.